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무기징역이 선고되면서 국민의힘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가 큰 관심이었는데요. 당동혁 대표가 장고 끝에 악수를 뒀다는 평가가 압도적입니다. 당 안팎에서 여러 인사들이 요구했던 윤 전 대통령과의 단절, 윤절연을 끝내 거부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문제만큼은 해결해야 한다는 게 당내 출마 예정자들의 일관된 요구였지만 수용하지 않은 겁니다. 사법부 판단을 부정하는 내용까지 언급하면서 기존 입장보다 후퇴했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가뜩이나 국민의힘 내부 갈등이 심각한 상태인데 오늘 회견으로 파열음은 더 커질 듯합니다. 내란 1심 판결 이후의 야당 움직임 자세히 전해드릴 텐데요. 먼저 장 대표 회견 주요 내용부터 김창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은 옷에 검은 넥타이를 맨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굳은 표정으로 연단에 오릅니다. 기자회견문은 윤석열 전 대통령 무기징역 1심 판결을 납득하지 못하겠다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국민의힘은 줄곧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뒤집을 충분한 근거와 설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확정된 것도 아니라며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장 대표는 또 윤 전 대통령이 이미 정치적 사법적 심판을 받았다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했습니다. 법적 심판을 회피하는 이재명과 민주당의 행동이 진정 부끄러운 것입니다. 이야말로 국민께 사죄해야 할 일입니다. 당내에선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윤 전 대통령 절연에 대한 요구가 많았지만 장 대표는 오히려 이들을 분열의 씨앗이라고 지적하며 거부했습니다. 대통령과의 절연을 앞세워 당을 갈라치게 하는 세력, 단호하게 절연해야 할 대상은 오히려 이들입니다. 장 대표는 10분가량 발표문을 읽은 뒤 취재진 질문은 받지 않고 자리를 떴습니다. 장 대표의 오늘 기자회견 내용은 비상계엄은 잘못된 수단이라고 했던 지난달 쇄신안 발표 당시 표현과도 차이가 있는데 지방선거를 앞두고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할 타이밍을 놓치는 것 아니냐는 당내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창섭입니다. 장 대표의 오늘 회견에 대해서는 지도부 내에서도 다수가 우려를 표명하며 만류했다고 합니다. 당내 강성 지지층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았기 때문인데 장 대표는 이들에게 등을 돌려서는 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그런데 선거란 게 고정 지지층만 바라봐서는 절대 이길 수가 없는 건데 어떤 전략으로 승리한다는 건지 자못 궁금합니다. 이어서 장윤정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민주당에 의한 행정사법마비를 비상계엄 선포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장동혁 대표도 같은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의 행위는 위력으로 국가기관의 활동을 무력화한다는 점에서 내란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탄핵반대 집회에서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 행정부를 장악하고 행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킨다면 이것이야말로 진짜 내란이고 진짜 내란 선동입니다. 장 대표는 또 선거 시스템 변화도 언급했는데 당 안팎에선 이른바 윤어게인 세력의 부정선거론을 떠올리게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우리와 다른 주장을 하는 분들의 목소리 역시 무조건 무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민의 소중한 한 표 한 표를 지키기 위해 선거 시스템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다만 장 대표 측은 국민의힘이 사전선거제와 관련한 대안 제시를 한 걸 거론한 거란 입장입니다. 장 대표 회견 내용에 대해 지도부에서도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 메시지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이런 취지면 회견을 안 하는 게 낫다는 지적까지 나온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장 대표는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선 강성 지지층까지 안고 가야 한다며 입장을 바꾸지 않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국민의힘은 하루 종일 벌집을 쑤신 듯 했습니다. 이른바 전륜을 요구했던 의원들은 오히려 그런 요구를 하는 자신들과 전련하겠다는 회견에 격앙된 반응을 보였고 장 대표를 끊어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정치권 반응, 변정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장동혁 대표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선 개파를 떠나 아쉽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장 대표 사퇴를 요구했던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민 대다수 정서와 괴리된 주장을 반복하는 것으로는 국민 지지를 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판결의 의미를 정말 성찰하고 겸허하고 국민에게 더 머리 숙이고 이렇게 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혁신파 의원 모임 대안과밀의 간사를 맡고 있는 이성권 의원은 국민과의 전쟁 선포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스스로를 부정선거 음모론자이자 윤어게인이라고 천명한 것에 다름 아닙니다. 국민과 절연하겠다는 것입니다. 보수 패망의 길, 극우정당 선언이라는 비판과 함께 장 대표 사퇴보다 더 좋은 선거 방법이 있냐는 격앙된 반응까지 나왔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숙주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장 대표를 끊어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음 주 초 당명 개정에 나설 예정인 장 대표로선 확산일로인 당내 비판 기류부터 수습해야 할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민주당도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최고위 회의 도중 장 대표 발언 내용을 접한 정청래 대표는 제발 정신 차리라고 했고 장동혁 대표는 윤어게인을 넘어서 윤석열 대변인입니까? 윤석열과 장동혁, 윤장 동체입니까? 박수현 수석 대변인은 제2의 내란이라며 위헌 심판 청구 대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변정현입니다. 정치 연안에 한 발 더 들어가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정치 더 시간입니다. 조선일보 배성규 정치 에디터 나오셨습니다. 자, 오늘 주제 뭐죠? 네, 장동혁의 윤수호 선언 왜입니다. 네. 장 대표가 리포트에도 지금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윤 전련 요구와는 완전히 반대로 갔어요. 윤 전 대통령을 수호하는 그런 입장을 밝혔는데 이게 사실 민심과 괴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런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장 대표의 생각과 관심이 일반인과 상당히 다른 것 같습니다. 정당의 첫 번째 목표는 선거 승리입니다. 그러려면 당연히 내란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손을 긋는 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재판 결과를 비판하고 윤수호 깃발을 들었죠. 선거에는 치명적 악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 대표도 모르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도 이러는 건 장 대표의 목표가 지방선거 승리보다는 당권, 더 나아가 대선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장 대표 지지 기반은 윤 어게인과 강성 당원들입니다. 지금 윤과 절연하면 그들에게 외면받고 또 당권도 위태로워진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방선거를 지더라도 당권을 지키고 대선 주자 입지를 다지겠다 이런 의도로 해석이 되는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은 구국의 결단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마 사정 교감이 좀 있지 않았나 이런 관측이 나오고요. 그동안 윤 절연 요구에 시간을 끌면서 입장을 피해왔는데 장 대표가 윤 어게인을 넘어서 윤수호라는 본심을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난번 총선 때 윤 전 대통령이 당시에 선거 지면 어떠냐 이런 이야기 했었다는 말이 있었잖아요. 그것과 비슷해 보이는데. 맞습니다. 자, 그런데 선거에서 지면 사퇴 압박 거세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렇죠. 하지만 영남과 일부 지역만 잘 지키면 버틸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설사 사퇴를 하게 되더라도 비대위원장 지명권을 당대표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행사하면 막후에서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다. 또는 차후 전당대회 때 다시 복귀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장 대표 체제 출범 후에 당원이 75만 명에서 110만 명으로 거의 절반 이상 늘었습니다. 대부분이 친장동혁 성향이라고 장 대표 지금 보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 선거에서 참패하면 당대표 유지는커녕 국민의힘 전체가 쓰나미에 쓸려나갈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요. 또 대대적인 정계 개편 폭풍이 몰아칠 수 있습니다. 당원 표심이 장 대표에게 있다는 판단도 아전 인수식 계산법일 수 있습니다. 민심 앞에 장사 있습니까? 선거에 지면 당심도 바뀝니다.
본인 생각과 다르게 선거에서 지면은 많은 것들이 변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자, 그런데 윤수호 선언에 이 강성 유튜브들이 또 영향을 미쳤다, 이런 말도 있죠. 그렇습니다. 이 장 대표가 뭔가 정치적 결단 시점 때만 되면 유튜버들이 나서 얘기하고 예. 거기에 장 대표가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네. 전한길 씨, 장 대표를 향해서 윤 어게인과 절연하면 당신을 버리겠다. 지방선거 보이콧하라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예. 고성국 씨는 김무성, 박정훈 의원 다 제명하라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이들은 장 대표에게 막강한 입김을 행사하는 막후 조언자이자 후원자로 알려져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모양새입니다. 네. 국민의힘의 탈민심화, 극우화의 원인으로도 지목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역 단체장, 소장파 의원들 반발하고 있잖아요. 좀 흐름을 바꿀 수는 없나요? 현재로서는 그렇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오세훈, 유종복 시장, 대한과 미래, 친한동계 뭐 줄줄이 나서서 장 대표를 비판하면서 윤절연하라 하고 있지만 장 대표 꿈쩍도 안 합니다. 네. 반장동혁 진영의 세력 확장에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TK, PK, 충청, 강원 지역 단체장과 출마 후보들은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공천권을 장 대표가 쥐고 있기 때문에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탈당이나 외부 연대도 당장은 어렵습니다. 현재 추세대로 가면 TK 빼고는 다 위험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네. 장 대표를 합법적으로 몰아낼 방법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부 해법 찾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근데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이죠. 민주당은 네. 위헌정당 해산 청구하겠다, 이렇게 압박을 합니다. 네, 뭐 민주당 입장에선 뜻밖의 호재가 터진 겁니다. 국민의힘 스스로 내란 구덩이에 뛰어든 것 아니겠습니까? 네. 겉으론 위헌정당 해산 청구 얘기하지만 실제 추진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네. 왜냐하면 민주당 선거운동을 가장 돕는 게 장 대표와 국민의힘입니다. 괜한 손찌검으로 상대를 살려줄 이유가 있겠습니까? 장 대표 체제와 국민의힘 내분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는 눈치입니다. 네. 뭐 국회 권력 쥐고 있는데 야당이 이렇게 무력하다 보니까 뭐 마음대로 하는 그런 상황인데. 땡큐라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베디트 잘 들었습니다. 네.